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준환입니다. 주제는 정부 대규모 주택 공급. 과연 그러면 내 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되게 좀 궁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정부의 대규모 공급이 과연 빨리 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최근에 어떤 걸로 보면 8사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었죠. 8사 주택 공급 대책. 그다음에 2월 4일 날 공공이 주도를 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얼마 전이 2사 주택 공급 3기 신도시 추가로 발표를 했죠. 8사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핵심은 뭐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 뭐 군부대 이전. 그때 당시에 뭐 태릉 육사골프장 얘기도 나왔고요. 용산 얘기도 나왔었죠. 용산 정비창. 이 용산 정비창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에요. 대지 지분이 한 평당 2억까지 갔으니까요. 제가 그때 당시에 2,800만 원에 샀거든요. 땅 한 평에 2,800만 원에 샀는데 그게 2억까지 올랐다는 게 그럴 줄 알았으면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많이 사놓을 걸 그랬어요. 제 고객들도 많이 사드렸었는데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뭐 700% 얘기 나오고 8월 4일 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공공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왔던 게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이런 공실들을 주거로 변화를 주겠다. 그래서 공급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고 또 2월 4일 날 공공이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얘기는 가장 문제점이 사유재산 침해예요. 남 재산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가장 동자동 후암 1구역인가요? 특별구역 1구역을 수용하겠다. 택지 개발하는 것처럼 신도시 밀어내는 것처럼 도심권에 있는 2월 4일 날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 미리 발표했던 나머지 군데들도 현실적으로 빨리 돌아가지는 못해요. 토지 보상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교통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 과연 발표하는 대로 빨리 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규모 공급에 대한 게 단기간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뭐 오늘 얘기하는 내 집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대규모 공급을 했을 때 본격적인 이사철이 이제 3월 달에 시작을 했죠. 보통 예전에 이제 봄, 가을에 전세가가 됐던 매매가가 됐던 이제 많이 뛰거든요.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돌아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껴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임대를 구할 때 과연 쉽게 구할 수 있느냐, 과연 제 날짜 집을 얻을 수 있느냐도 문제예요. 본격적인 이사철이 돼서 옮기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제 고객분도 길동에 전세를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하는 걸 제가 이제 도와드려 가지고 전세를 놓다가 세입자가 나가는데 이 세입자는 경기권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서울에서는 그 돈으로 얻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빌라인데요. 우리가 이제 법상 빌라라는 용어는 없고 건축법상 다세대가 맞는데 지금 2억대 중반에 사는데 그 집을 나가서 월세로 가지 않은 한 그만한 집을 얻기가 또 어려워요. 인천 쪽으로 이사 가시는 건데 그 집이 지금 전세가 불과 5, 6개월 만에 2, 3천이 올랐어요. 6개월 만에 2억대가. 아파트는요? 훨씬 많이 올랐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임대차 3법이 나왔지만 전세금을 올려줘야 될 때 과연 그 전세금이 가만히 있어줄까 부분이에요. 지금 만기가 4년 동안 살던 분이 나와서 임대인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신규 재계약을 한다면 엄청나게 전세 가격을 올릴 겁니다. 본격적인,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기사만큼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뭐 물건이 많다. 정부의 공급 정책에 따른 청약 대기자의 증가. 저 같아도 만약 무주택자면 청약 기다릴 것 같아요. 로또 분양 같거든요. 자양동에 아파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경쟁률이 370대 1 했어요. 자양동에 그 아파트 아시는 분 있나?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도 100대 1, 한 150대 1 이 정도로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죠. 특히 청약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청약 점수가 높으려면 자녀도 많고요. 소득도 적어야 되고 무주택 기간도 길어야 되고 점수가 뭐 웬만큼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뭐 예지간하게 점수가 높지 않으면 서울권에서 앞으로 청약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러면 서울권이 아닌 경기권, 지금 택지개발지구나 어쨌든 정부에서
그 공급하겠다라는 서울권이나 이런 거는 어렵거든요. 야, 이거 공급은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정부를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만만한 게 그 신도시 개발 아니겠어요? 그거 발표는 했어요. 교통이라든가 토지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가지 않으면 어려울 거고 공공개발로 주도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사업성이 높은 데는 개발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원주민 입장에서 사업성이 좋은데 굳이 임대아파트 같이 하고 싶지도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일단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본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들 대다수가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죠. 저 같아도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부동산을 해온 20년 동안 규제는 일단 먼저 합니다. 근데 안 될 확률들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죠. 다음은 얘기는 이제 뉴타운 해제 지역 노후화로 서울 노후주택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뉴타운이 해제 지역이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엄청나게 당시에 해제를 많이 했죠. 자, 이곳들이 해제를 했더니 주거가 악화되고 안전상의 위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이제 했더니 저층으로 30년 저층 주거지 이제 개발한다고 했는데 30년 이상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거의 근 50년 저층 주거지는 되는 거예요. 사업성 좋으면요, 자기네들끼리 합니다. 조합원들끼리. 용적률 아무리 많이 줘도 정부에서 뺏어가는 게 더 많은데 1분기에 그 11,000가구 정도, 2분기에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요. 요 얘기는 인허가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주택 인허가가 11년 만에 최저다. 전국도요. 전국의 인허가도 물량이 7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인허가가 많이 안 나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급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워낙 규제를 많이 해놓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분상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뺏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안전진단도 통과하는데 어렵고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시행업자들이 땅으로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워낙 부동산 가격이 오른 바람에 사업성 자체가 안 나와요. 분양가가 예전에 제가 투자를 시켜드렸을 때 뭐 상계동이나 이런 데들 뭐 해봐야 아파트 한 1억 정도 갭 투자하면 됐던 게 지금 3억 넘죠. 소위 말하는 다세대 빌라도 예전에 5천, 3천이었으면 갭 투자 됐던 게 불과 3년 전이에요. 지금 2억 5천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3억 정도에 사드렸던 게 지금 5억 2천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 투자했던 분이 3억 5천에 사서 5억 2천이면 얼마예요? 2억 좀 안 되네. 1억 8천이네. 3천만 원 투자해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후배 만났는데 그 같은 동료, 직장 선후배 간에도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떤 차이점이 고참인 선배분은 주택이 떨어진다고 해서 팔아서 매각을 해서 무주택자인 상황이고 제 후배, 그 후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동산을 제가 이제 투자를 시켰던 게 너 퇴직금 정산해서 투자하라 그랬었거든요. 퇴직금으로 차라리 너 어차피 총각이니까 그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해라.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10개를 샀어요. 대단한 친구예요. 제가 볼 때 돈 생기면 하고 이거 팔아서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종부세 걱정을 해서 팔았다 가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들으면 짜증이 날 거예요. 뭐 한 11년 만에 최저, 전국은 뭐 7, 8년 만에 최저. 인허가가 없다라는 건 그만큼 앞으로 공급되는 부분들도 많지 않다는 얘기죠. 공급에 대한 선행지표, 최근 연도별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76.5% 정도, 76만 5천 가구를 인허가를 받았죠. 한 해. 지금은 전국에 45만 8천. 서울은 10만 가구 정도의 인허가를 받았던 게 5만 가구로 반토막 났습니다. 5만 가구는 공급을 못하는 거죠. 한 3년 동안 인허가가 전국 평균이 보통 내보면 약 한 200만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18, 19, 20, 150만 가구 정도가 되니까 약 한 60만 가구 정도가 이제 줄어버린 거거든요. 한 해에 뭐 30만 가구씩 공급을 할 경우에 2년치 공급해야 될 게 부족하게 된 지금 상황인 거죠. 미분양도 계속 줄고 있죠. 보통 2000년도 초반대, 뭐 2, 3년 미분양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지금은 미분양이 가장 적은 때랍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적다는 건 뭐예요? 주택이 잘 분양이 되고 있는 거죠. 별로인 아파트들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 늘 반복된 부동산 시장의 변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자,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지금 본 화면처럼
매매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뭐 정부에서도 지금 공공 얘기를 합니다만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차라리 민간 인허가라든가 또 착공하는 인허가 받으면 착공하겠죠. 그리고 분양하겠죠. 이런 분양률이 올라갈 겁니다. 분양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입주할 수 있는 입주량이 많아지겠죠. 입주량이 많아지면 전세가는 하락할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집을 많이 졌기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하면 매매가는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매매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집 많이 안 짓습니다. 인허가 많이 안 받고 인허가를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착공량도 많지 않을 거고요. 그럼 분양할 것도 많지 않겠죠.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에 입주량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없죠. 입주하는 물건이 없으면 집을 얻을 때 임대료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시장은 늘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무언가를 어떤 시장의 물길이 흐르는 데 있어서 물길을 막고 다른 쪽으로 간다? 그게 과연 또 옳은 방향인가 저는 싶어요. 앞으로의 시장은 전세가가 또 올라서 매매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결론을 볼게요. 결론. 자, 서울 및 수요층이 있는 곳은 여전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곳에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부동산이 있다면 안정화가 될 텐데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곳에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안정화를 시키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오면 상담하실 때 여기저기서 이제 들은 얘기들이 많으시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주택 공급량 적지 않다는데요. 주택 보급률 적지 않다는데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주택이 100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주택이 100개가 있는데 수요자도 100개야. 그럼 100%네요. 수요자가 100명에 주택도 100개야. 그럼 100%의 주택 보급률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택이라는 건 노후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수요자들은 깨끗한 신축을 원하겠죠. 그러면 신축을 원하는데 신축이 많이 없으면 신축 주택은 많이 상승을 할 겁니다. 신축 주택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르면 정부에서는 또 지금처럼 규제를 하겠죠. 규제를 많이 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많이 하면 또 공급량은 또 줄겠죠. 공급량이 주니까 집값은 또 상승하겠죠. 정부에서는 또 공급 대책을 지금처럼 하겠죠. 공급 대책을 하면 집 많이 짓는다니까 또 사전 청약 같은 경우로 청약을 기다려서 사전 청약을 하겠죠. 사전 청약은 뭐 단순하게 보시면 본 청약이 아니에요. 자,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가는 또 오르고요. 자, 앞서 얘기했던 제가 얘기를 할게요. 100개의 주택이 있고 100개의 수요층이 있어요. 100명에. 근데 신축이 없기 때문에 한 30명은 신축을 원해요. 그러면 신축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구축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겠죠. 신축 가격은 계속 오르겠죠. 결국은 지금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재개발을 간다라는 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안 간다면 신축 가격은 또 뛸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본다면 신축 아파트는 좀 많이 뛸 거예요. 신축 아파트는 많이 뛸 거고 구축 아파트 중에 수요가 없는 곳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방들 할 때 입지 여건이 좋은 곳들은 실수요가 원하는 곳이고 또 뭐죠? 미래 가치가 있는 곳, 뭐 개발 호재라든가 이주 수요, 교통 개선 이렇게 있는 곳들은 가격이 뜬다. 왜? 수요자가 있는 곳에 앞서 얘기했던 30명 신축이 원하는 곳 또는 교통이 좋은 곳 이런 것들을 원하는 곳에 원활한 공급이 안 되면 뜬다. 역세권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중공업 개발하고 역세권이 더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역세권이 상인이 많은 곳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권리금 주고 들어갔죠. 따박따박 월세가 잘 나오는 곳 굳이 재개발하고 싶을까요? 재건축하고 싶을까요? 용적률 인센티브 줘서 정부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50% 임대 아파트로 하고 그리고 당분간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뭐 용적률 많이 주면 물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가능해요. 역세권 같이 뭐 괜찮은 지역의 입지에 임대 아파트로 정부에서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찬성할 사람 별로 없어요. 동의를 받아서 가는 부분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중공업지 같은 경우가 또 제가 얘기를 하면 중공업 같은 경우는 공장이잖아요. 어떤 공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재개발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외려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공공 재개발 중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지역들은 사업성이 좀 없어요. 정상적으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곳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 특히 또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금적인 여력이 많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데들은 공공 재건축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다 반대 많이 하시잖아요, 다. 그래서 이런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좀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자기의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는데요. 내가 내 돈을 까먹지 않는, 잃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부동산 현금으로 갖고 있던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정부 얘기만 듣고 기다렸더니 집값은 이렇게 떠버렸다는 건 이 화폐의 가치, 예전에 앞서 얘기했던 뭐 3천,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노원구 같은 경우 한 1억이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었던 게 지금 3억이 들어간다는 건 내 돈 1억은, 내 돈 3억은 1억밖에 안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3억 갖고 있는데 1억밖에 안 된 거죠.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현명하고 또 지혜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서울이나 수요층이 있는 곳은 뜰 것이다. 어쩌면 또 많이 떠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뭐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또 개인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처럼 어떤 시장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급락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집값이라는 게요, 제가 20년 해보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하잖아요.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더뎌요. 상승할 땐 겁없이 좀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아주 더디게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우상향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NPL 채권을 보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일부 지역들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헐값에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주로 취급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편이고요. 그런 게 주업이기도 한데요. 이런 지역을 뺀 나머지들은 서울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개별적인 상담을 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